뭐 이런 걸 심리학에서 배워? 내가 학교를 대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심리학.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자꾸 시리가 뜬. 심리학 하니까 시리아가 돼가지고. 상담 심리학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성격 심리가 있어요. MBTI. MBTI를 해? 그거 MBTI 16개 성격 있잖아요. 나 그 시험 기간에 다 배웠어. 와. 니 무슨 색으로 보이냐 이거? 금색이랑 흰색. 나도 금색이랑 흰색으로 보이는데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 과제, 팀플, 발표, 시험, 퀴즈, 실험 다 해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내 이름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약간 하종민의 뭐 햄스터 이런 게. 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리즈 16번째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성균관대학교 16학번 심리학과 하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랑 방송국 동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고요. 오늘 심리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고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 왜 심리학과에 진학을 했느냐. 나는 통계학과를 가고 싶었어. 근데 아시다시피 통계학과 학점 들어가려면 학점 컷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계가 더 높나? 통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경제. 아, 통계가 제일 높아? 왜냐면 통계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경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학점이 개판이었거든요. 제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LC 동기 친구들이 심리학과에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한 5, 6명이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강남 간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서 엄마 내 학점으로는 내가 원하는 통계학과는 힘들 것 같고 나는 어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 한번 이제 부모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부모님께서도 심리학과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엄마 말 들어서 항상 나빴던 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심리학과 들어가게 됐어요.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아니요. 안 돼요. 전공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교양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심리학과 하면은 일단 약간 세간에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들 중에 심리학과에 관심 많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학창 시절 일반적으로 생각한 심리학과랑은 조금은 달라요.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학교는 커리큘럼이 5종류로 나뉘어요. 사회심리, 인지심리, 산업심리, 상담심리학, 뭐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든지 통계분석 원론 이제 뭐 전공 핵심으로 수업들을 다 듣고 이 분야 관심 있다 그러면 전공 심화로 그 분야 과목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깊게 배운 과목을 먼저 수업을 듣게 되면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기초 과목을 먼저 하고 나서 심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심화 과목을 먼저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 선의수 과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항상 선의수 과목을 확인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분류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사회과학대가 다 듣는 수업들인 통계분석 원론이랑 사회조사 방법론 이 수업들은 심리학과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심리 과목을 듣든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게 실험 기법이라든지 그 실험을 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째로 다 배우거든요. 교수님들은 너네들 이건 다 알고 있지? 그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T 분석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굳이 설명을 안 해줘요 교수님들. 그래서 그 느낌이죠. 그 경제학과에서 미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수업하듯이. 그 나머지 4개는 조금 약간 직관적인 것 같아 이름이. 인지심리, 지각심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심리학과 들어가서 가장 좀 충격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심리학에서 배워? 과목명만 들으면은 뭐 같아요? 인지심리, 지각심리. 모르겠는데요. 생각 좀 인지심리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뭐 대충 그런 거긴 한데 인지잖아. 그러니까 충격 먹었던 게 뇌를 꺼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뇌 모형을. 그러니까 이제 인지심리라는 게 인간의 오감을 어떻게 느끼고 뇌 속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뭐 인간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시각, 촉각, 후각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뇌 부분에서 감정을 맡는 부분은 어디고 그 뭐 전두엽 그런 거 후드, 대뇌 피질, 대뇌 뭐 혈액질 막 이런 거 끔찍했어요. 처음 들으시면 알겠지만 되게 낯설잖아요. 생물학의 영역에 나는 내가 학교를 대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처음에 심리학과 수강 신청을 할 때 수강 신청을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은 과목을 주었는데 이게 심화 과목이었던 거야. 이 인지심리 과목의 심화 과목. 고생을 엄청 했겠네. 처음에 들어가서 다 막 지금 내 나이 되는 사람들 노트북 이만한 거 있고 탁탁탁 치고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혹시 2학년 학생 있냐 물어 손 들어보래. 나랑 내 동기 그 친구 손 들었어. 네. 손 들었지. 그 교수님이 우리 보시면서 따라갈 수 있겠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전 과목이 있는데 그걸 안 듣고 이걸 하면은 힘들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친절하게 거예요. 안내를 해주셨네. 근데 저랑 그
친구는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수강 신청이 다 실패했기 다 때문에. 막혀. 그래서 그냥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 전에 이렇게 수업을 들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냐. 근데 교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 그래서 학생분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버거웠죠.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인간행동의 신경과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책 자체가 한 이만해요. 이만. 좀 과장 보태서. 그래서 딱 책을 펼치면 뇌. 뇌. 끔찍했어요. 인지심리 다음은 이제 사회심리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 심리학. 근데 계속 내가 말씀하세요. 자꾸 시리가 뜨네. 심리학 하니까 시리아가 돼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심리학 가면 지금 내 기분 맞춰봐 이런 말 있잖아. 그건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지 사람들이. 근데 개개인의 심리를 알기는 어렵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심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걸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이제 뻗어나가면 뭐 소비 심리학이나 뭐 그런.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심리 실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궁금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사회 심리 실험 한 50가지를 소개를 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거에 좀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런 게 이제 사회 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업 심리. 산업 심리는 말 그대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 조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집단 심리? 집단을 관리하는 과정 같은 거? 경영학이랑 조금 연관된다고 그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안 들어서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상담 심리인데 상담 심리학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성격 심리가 있어요. 성격 심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뭐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런 거.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떻고, 청소년기 때는 어떻고, 성인기 때는 어떻고. 프로이트 배우는. 맞아. 그리고 MBTI. MBTI를 해? 그거 MBTI 16개 성격 있잖아요. 나 그 시험 기간에 다 배웠어. 와.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해요. 이 MBTI 성격은 어떻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미없어요. 네 MBTI 뭐냐? 몰라. 까먹었어. 확실히 근데 흥미를 느끼려면은 팍 느낄 수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어요. 수업 같은 것들도. 그러면 넘어가서 그 5개 중에 선택해서 좀 주력으로 듣고 있는 분야가 뭔지. 이제 사회심리 3학년 1학기 때 사회심리 과목을 2과목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이. 사회심리 재밌을 것 같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 처음에 딱 얘기한 게 어찌 보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심리학에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도 다 명칭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펀더멘털 어트리뷰션 에러라고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만약 너가 진짜 급하게 막 뛰어가고 있어.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 없고 급하게 뛰어가지? 그 사람의 상황 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새끼는 원래 저런 새끼야. 딱 저것만 보고 딱 각인이 된다는 거지. 그걸 이제 오류를 범한다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도 이제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룹 4명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기냐. 그거는 나머지 3명이 막 짧은 걸 가지고 이게 더 긴데요? 이게 더 긴데요? 하면 마지막 한 명은 그걸 따라가는? 그게 이제 이거 관련 실험에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 벽을 보고 있으면은 맞아. 마지막에 탄 사람도 벽을 본다. 그리고 뭐 그 횡단보도에서 약간 깨진 유리창 같이 너 되게 많이 한다. 이런 거 교양. 한 미국에서 자동차가 자꾸 깨져 있는 거야. 기스가 나 있고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이게 진짜 누가 테러를 한 건지. 알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내에 지나간 차 보면은 다 앞에 기스 조금 있고 다 깨진 데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한 거야.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다 이런 거 들으니까. 어제 좀 다시 봤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사회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네 확실히. 재밌는 거 맞아. 재밌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역할극한 거. 프린스턴인가? 죄수랑 교도관이랑.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심리학 입문을 들었거든. 그 실험이 안 좋은 실험으로 유명해요. 윤리에 어긋난 감옥 세트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무작위로 누구는 죄수 누구는 간수 역할을 부여를 한 거지. 그냥 너는 죄수 역할하고 너는 간수 역할 해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몰입을 하고 있는 거야. 간수들이 죄수를 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체벌을 내리고 근데 죄수들은 그걸 또 수긍하고 있고. 맞아. 그게 6일 만에 실험이 종료되고 그때 이후로 실험 윤리가 제대로 확립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 그 실험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 전기 충격 뒤에 흰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은 치사량을 넘는 전기까지 막 올리는 거. 전기 신호를 내가 여기서 누르면은 방 밖에 있는 얘가 연기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올린다. 맞아. 수업 듣다 보면 재밌어요. 저도 심리학 입문을 들었는데 교수님도 굉장히 좋으셨고 재밌었어요. 배우는 게 메슬로우 배우고 파블로프의 개 이런 거 배우고 심리학 입문에서 좀 간단한 것들 약간 이야기 듣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한 편이에요. 근데 심리학이라는 게 좀 그게 있어요. 아직
아직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미지의 영역이라서 지각심리 수업 같은 데서 교수님이 오히려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조금 상호작용이 많은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제, 팀플, 발표, 시험, 퀴즈, 실험 다 해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팀플 있는 수업도 있고 발표 있는 수업들도 있고. 나는 심리학 입문에서 그걸 많이 했어. 책상을 나눠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있잖아. 모둠? 모둠을 나눠가지고 팀플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수업 안에서 작은 팀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뭐 수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과제, 팀플, 발표, 시험, 퀴즈, 실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험 약간은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좀 느낀 건데 제가 그 심리학 입문 수업을 듣는데 점수가 실험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험 점수가 내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과 학생들이 진행하는 실험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주는 거지. 그래야지 점수를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 피실험자 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 점수를 볼모로 해서 볼모까지 좀 그렇고 심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치.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참여하긴 했는데 기쁜 마음 아닌 것 같은데. 어렵잖아. 실험 대상자를 구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치. 심리학과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기억나는 과제가 하나 있는데 지각심리 수업이었는데 시각에 대한 과제였어요. 내가 착시효과를 만들어래. 내가 착시효과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근데 착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드레스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 알아? 그것도 인지심리 쪽 아니야? 그냥 뇌과학 쪽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를 안 다닌 지 2년이 다 돼가요. 이거 네 무슨 색으로 보이냐 이거? 금색이랑 흰색. 나도 금색이랑 흰색으로 보이는데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지나가시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거야. 근데 배웠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치. 에이전트 하로 산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잘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노트북에 바닷가 풍경을 띄워놓고 이 손가락 2개 휘게 한 다음에 나 바닷가에서 휴가 즐겼다. 근데 손가락 2개? 그게 다리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아, 그런 과제를 하신 분도 있었고 난 그건 진짜 신기했어. 이거를 꼬아서 다리처럼 보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너는 뭐 했는데? 자료 남아있냐? 자료 남아있겠지? 이거 부끄러워서 안 돼. 내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공개해야 돼. 내 미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도형 같은 거 앞에서 보면은 어떤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또 다른 모양인 거 있잖아. 이걸 내가 구현을 실현시켜보려고 내가 그때 방송국에서 영상 스튜디오 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무젓가락 한 수십 개 내가 사와서 거기서 깨작깨작 막 했어. 뭔지 알아? 알아? 알지. 로고로도 많이 쓰이잖아.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그걸로 결과 제출했었지. 그러니까 어제 잠깐 그 리포트를 봤는데 자료가 있다는 거네요. 보내주시고요. 아니야. 전공 중에서 그러면 가장 좋았던 강의를 한번 보고. 실험사회심리라고 사회심리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논문을 배워요. 이 논문에선 이렇게 실험을 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게 지금 일반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됐다. 이거를 저희가 배우는데 이제 실험사회심리는 그 논문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야. 영어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을 평가를 하는 거야. 이 논문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추후의 발전 가능성. 그래서 또 실험을 한번 설계해보고. 수업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매주 한 편씩 영어로 된 논문을 읽고 리액션 페이퍼를 써야 돼요. 내 생각은 어땠다 아니면은 이 부분 실험 윤리가 좀 어긋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문화를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그런 실험들은 다 서양에서 진행된 거라서 동양에서는 안 그렇다 하고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논문을 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가산점이 좀 더 부여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토론할 때 나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기더라고. 그럼 반대로 이건 좀 아쉬웠다. 산업심리 수업 때 교수님이 새로 오신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도 어려워하셨고 그걸 따라가는 애들도 힘들었고 특히 나 한창 그 방송국 활동한다고 정신없었을 때 들었던 수업이라 수업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진로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과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동기들이 미래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근데 일단 대학원은 참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심리학은 자기가 뜻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은 대학원에 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학계가 활발하고 세계적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좀 연구를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내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원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너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과캠에 N센터에 원숭이가 있다. 들어봤어. 그걸 이제 실제로 가서 본 거죠.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이제 동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동물 실험들도 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사회심리 쪽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과목이 다 끝나고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 교수님 너무 수업 잘 들었다고. 맞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사회심리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대학원실로 오라고 바로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그냥 안 갔죠. 교수님을 독대한다는 게 전공 새내기로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저도 몇 번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교수회관에 진짜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좋은 학과 하시네요. 그럼 본인의 진로는 아직 그냥 저는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열어두고 있는 상태. 뭐 했나요? 에이전트 활동하시는 동안 진로 탐색을 하셨어야지. 나도 그 생각하고 사회복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어떤 악재가 겹치
아니야. 누가 학체를 해? 구독? 학과의 특장점. 아 이건 좀 괜찮은데 싶은 거. 괜찮은 거? 아, 일단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정들이 넘치세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논문을 제출하고 계시고, 제가 그때도 메일 보냈던 교수님은 제가 여름방학 때 찾아뵙고 싶다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해외로 가신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게 심리학과가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연구가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더 어려운 말들. 그래서 영어를 더 많이 쓰는.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쉬운 점. 아까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산업심리나 상담심리 쪽이 조금 약하다. 내가 그때 상담심리도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강평을 검색을 해봤었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별 한 개야 막. 진짜 어디까지나 학교를 2년 전에 다녔던 제 생각이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학과의 아쉬운 점으로 꼭 말하고 싶었는데 전공 핵심 수업이 사회심리 과목이 한 과목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미시경제학 수업이 좀 여러 개 있고 뭐 거시경제학 수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 딱 하나 열린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1학기에만 열리는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답도 없는 거야. 1년 기다려야 돼. 수강 신청이 정말 빡세요.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입학해서 전공을 선택한다면 심리학과를 가실 건가요? 나는 갈래. 나도 가고 싶다. 그때는 이제 시작부터 지각심리나 그런 어려운 걸 하지 않고 수강 신청을 좀 더 제대로 빡세게 해서 해서. 사회심리 쪽을 처음부터 듣고 아예 그쪽으로만 수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시리가 자꾸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고맙다 시리야. 심리학을 배우려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도 같이 배우는 입장인데 수강 신청 잘하셔야 됩니다. 만족도랑 직결되는 거. 내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심리학을 좀 좌지우지하는, 관심 있는 거를 놓치면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졸업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빠른 손가락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신 상태로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입학을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한국인 교수님이 자기가 영어로 쓴 논문을 영어로 수업을 해요. 아니 그냥 한국말로 자기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치킨이네. 거야. 교수님들은 확실히 영어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정도면 사실 그 뭐 게임셋 아닙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영어가 어렵다 싶으시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노력을 좀 많이 했죠. 영어는. 질문을 받아요. 하정민 씨가 제 채널을 그래도 열심히 봐주거든요. 다 봐요. 저는.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하정민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마지막으로 소감과 하고 싶은 말. 얘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해야 할게 라고 한 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심리학은 하중민이다 약간 내정자로서 뒤늦게 출연하게 돼서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심야 영화 많이 봐주세요. 제 채널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공모전이나 이런 거 나갈 계획이 좀 있거든요. 그때도 부르면은 나와주시고요. 저요? 네, 연어랑 육사시미로다가 부려 먹을 테니까. 제가 얘 때문에 에브리타임도 정지당했어요. 아 맞아. 에브리타임 홍보해줬다가. 싱거워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거는 맞아요. 진짜로. 내 이름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연구를 잘해서. 그치? 홍해준 효과 만들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약간 하종민의 뭐 햄스터 이런 게 햄스터는 좀 많고 하종민의 원숭이 정도로 하죠. 하종민의 원숭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다음 학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16학번 하종민이었습니다. 안녕. 아 더워. 에어컨 틀자.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아이씨. 심리학과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막 계속 말씀하세요. 시리가 켜지네. 심리학과에 가겠다는. 왜 이렇게 쉽지가 않냐. 지금 스튜디오에 파리가 들어왔는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조언을 받아서. 근데 뭐 심리학과가 어딨냐? 얼마만큼 특별했는지 그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몰라. 네. 너 그거 한 번 해. 구독 한 번 해.
내가? 안에 넣게. 너가 해야지. 빨리 한번 해줘. 어떻게? 구독? 이렇게? 보이게. 구독? 좋아. 근데 너 그거 안 해. 뭐? 그 나랑 그때 회의하고 그거 했던 거. 아 맞아. 그거 찍었거든 응. 친구랑. 응. 근데 걔가 약간 부끄러워하더라고. 응. 너무. 그래가지고 안 하게? 약간 잠정 중단이야. 내가 그거 회의하고 집에 가.